자,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고가를 2070선으로 찍고 지금 약간 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요. 4포인트의 상승 2066선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서고 있고 자동차 섹터에서 지금 현대차가 또 두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도 542선 정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변화 상황들 좀 짚어보도록 하죠. 허연님, 어떤 점들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일단 뭐 금융주가 탄력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네요. 뭐 기업은행은 그대로 좋은 상황인데요. KB랑 신한은 지금 글쎄 뭐 PER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PER로 보면 지금 10배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은 좀 느끼는 것 같고, PBR은 아직 뭐 1배가 안 됩니다만 KB랑 신한이 단계 좀 급등 나오면서 퍼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뭐 현대미포랑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낙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글쎄 이제 우리 수출 주력이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을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뭐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시장에 좀 일부 좀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아주 많이 밀린다고 그러면 조금 예민하게 따라서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조선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 섹터도 뭐 두산중공업을 점검을 해드렸지만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도 주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2%가 넘게 같이 밀리면서 업종상으로 지금 기계 업종이 가장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121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최일종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두산인프라코어요. 네. 자, 두산인프라가 지금 1.8%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그 기계업종이라든가 조선중공업 이게 같이 맞물려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두산그룹주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전환우선주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두산인프라나 뭐 이런 쪽 계열사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연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관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는 이제 별개고요. 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실적적인 측면, 해외 쪽에서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북미 쪽에서의 이제 기계 쪽, 공작 기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상당히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중국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굴삭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북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존도 자체가 지금 중국 쪽은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갖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쪽에 이제 북미라든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공작 기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3분기 실적의 호조세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지금 단봉 형식으로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지를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주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좀 배당 이야기가 참 많이 되고 있는 그 시장인데요. 배당 수익률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선주로도 지금 관심이 많이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뭐 유아증권 우선주도 2%가량 오르고 있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도 지금 플러스권의 모습. 나머지 우선주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의 투자 괜찮은 건지 허윤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뭐 본주랑 연계돼서 조금 그렇게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보면 현대차 우선주가 1.9%, 이우비랑 사무비가 이제 한 1%씩 오르고요. 그리고 롯데칠성 우선주가 한 1.2% 오른다. 근데 거래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요. 뭐 소량 정도로는 가능할 것 같고, 괴리올은 뭐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만 50, 60% 정도에서 유지되는 선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 보니까 뭐 1, 200원 차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우선주랑 본주의 배당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우선주들은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수급적으로 그쪽 펀드들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배당주 펀드나 이런 쪽에 우선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도 배당주 펀드로 지금 자금 유입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꾸준하게 또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권 전환이 나오면서 540선으로 현재 후퇴를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고가 대비는 여전히 밀렸습니다. 2066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최일종 전문가님 어떤 색들 보고 계시는지 투자 전략 지시해 주시죠. 네, 일단 전략 계속 유지를 하겠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수적인 부분을 좀 깎아먹는 그런 부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지금 시장은 배당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쪽이 지금 오늘 지금 한 4%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배당 성장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 지분이 근데 이제 배당 성장 자체가 지금 25%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번 이 배당 성량으로 봤을 때 한 400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배당 성량을 갖다 70%까지 아니면은 50%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800원 정도까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800원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시가 배당률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 4%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금리 기조화에서 배당 부분 상당히 좀 유효하다.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들 세율 자체를 갖다 인하를 해주겠다라고 정부 방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라든가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이 철도 관련주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하티아이라든가 이제 리노스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네, 배당주와 모멘텀을 가진 그 테마성 종목이지만 지금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섹터 계속적으로 시세 연속성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허 의원님은 오늘 어떤 전략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개장 전에 8시 10분에 이제 그 동시효과를 좀 봤는데요. 계속 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좀 보게 됐는데, 그 아침에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거의 한 15개? 제가 보고 있는 판에서는 15개가 파란불이 바로 8시 10분에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종목에서는 SM이나 파라다이스, 그다음에 코스맥스, 로엔, 이런 쪽들이 한 10% 이상씩 밀려서 나오던데 신용이나 미수금 털려고 하는 쪽들이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 급락했던 쪽들로는 좀 보시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신용이나 미수금, 특히 3일짜리 미수는 털리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로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같은 경우 다시 오늘 움직이는데 다음은 좀 신중한 접근을 필요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밸류가 그 적정치 부분에서 한번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추격으로 해서 강하게 사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순환매 도는 거 보시면 지금 시장의 큰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확인이 느껴지실 텐데요. 중국이 된다고는 하지만 절대 투자 관련주들은 안 삽니다. 소재 산업재는 잘 안 사는 것 같고요. 다 소비재거든요. 오늘은 통신주 아닙니까? 지금 통신주도 어떻게 보면 소비재이고 금융도 서비스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 관련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큰 흐름은 아직까지도 상반기와 유사하게 소비재 쪽으로 쏠려 있다.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계와 조선 섹터 밀리고 있는 점 좀 보시면서 좀 팁을 좀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늘려나가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924억 원가량의 순매수입니다. 이것이 지수를 좀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최근에 한 4일간 기관 쪽에서의 스탠스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매수로 출발이 됐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되면서 250억 원가량의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고가 대비로 2070선에서 소폭 좀 후퇴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투자 주체별 움직임들 보시면서 남은 시간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개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